이번에는 제3장의 저압전기 설비 중에서 3절 배선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선 설비의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안전을 위한 보호 이런 거와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보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배선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옥내, 즉 건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굵기가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이면서 전광 표시 장치나 제어회로 같은 경우에는 1.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0.75 스퀘어 이상의 다신 케이블 또는 캣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열장 같은 곳, 진열장은 어떤 물건을 전시하기 위한 곳을 우리가 진열장 또는 쇼윈도다라고 하죠. 이러한 진열장 같은 경우에는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캣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더메이어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는 이거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문제에서는 진열장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또는 캣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굵기는 얼마이냐 이런 식으로 숫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는 얼마짜리 전선을 써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 나전선의 사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전선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곳은 나전선을 쓸 수 있다. 피복이 없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자사용공사에서는 전기로, 즉 전기로 열을 내는 전기로, 그러니까 피복이 높겠죠. 그죠? 전기로라든가 부식이 발생하는 장소, 그러니까 전선이 피복이 부식이 발생, 어차피 부식이 되기 때문에 절연 전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나전선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버스 덕트라든가 라이팅 덕트 공사 나전선 쓸 수 있고요. 저압 접촉 전선의 배선에 시설하는 경우, 여기서 접촉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는 L, 여기 N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그리고 전선 하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부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좌우로 이동을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접촉이 되겠죠. 그래야지 전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선을 우리는 접촉 전선 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배선이거나 또는 유이용 전차의, 유이용 전차라고 하는 것은 놀이동산에 있는 소형 기차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이용 전차의 전원 장치에 있어서 접촉 전선이 3대 1 방식에 시설되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접촉 전선 같은 경우에는 나전선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애자사용공사로 전기로 부식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저압 접촉 전선 같은 경우에 나전선을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배선의 배선 설비 공사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배선 설비의 설치 방법 아래 표에 따르며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공사 방법에는 케이블, 전선건, 케이블 트렁킹, 케이블 덕팅,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애자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전선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입니다. 관. 합성수지 관, 금속 관, 가요 전선 관 공사가 이 전선관 시스템에 해당이 되고요. 케이블 트렁킹이라고 하는 건 담는다라는 거죠. 트렁크가. 합성수지 몰드, 금속 트렁킹 공사는 트렁킹 시스템에 포함이 되고요. 덕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덕트, 플로덕트, 셀러 덕트, 금속 덕트는 덕팅 시스템이라고 하고, 애자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플러스는 사용 가능하고 마이너스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애자 사용 공사는 나전선, 절연전선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전선의 종류에는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공사 방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애자 사용 공사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들은 다 절연전선을 못 써요. 그쵸? 나전선을 못 써요.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애자 사용 공사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쓰겠죠. 케이블 공사니까 당연히 케이블을 쓰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예요? 절연전선과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사실은 이거죠. 애자 사용 공사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케이블은 케이블만, 나머지는 절연전선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애자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자 공사.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셔야 돼요.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해라. 근데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절연전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애자 사용 공사 뭐도 쓸 수 있다고 해요? 나전선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나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같은데 부시 가는 장소, 시급자 이외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를 시설한 장소. 얘 아까 뭐였어요? 얘는 나전선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애자 사용 공사는 절연 공사를 하는데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격거리를 보겠습니다. 이격거리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얘기했었던 내용인 거죠. 자, 여기 있는 표를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전선과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 이격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위가 뭐 미리 뭐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 뭐 미리든 센티미터든 미터든 다 우리가 환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전선과 전선은 6cm, 여기는 2.5cm. 그런데 전압이 400V를 초과하고 얘가 습기가 있는 장소이다, 뭐 건조하지 않은 장소이다 라고 해보면 요건 6cm가 아니라 12cm 이상 이격해야 되고 요건 2.5cm가 아니라 4.5cm 이상 이격을 해 주셔야 된다. 뭐 이거는 앞쪽에서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애자와 애자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다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쵸? 이 표의 내용은 사실은 다 요거예요. 요게 다다.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애자 선정 시 뭐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뭐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다음에 합성수지관 공사입니다. 합성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선은 절연전선이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선, 그러니까 소선으로 구성된 선이어야 된다.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구리 10스퀘어, 알루미늄 16스퀘어 이하의 것은 단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요. 10스퀘어, 16스퀘어 이하. 전선의 굵기가 10스퀘어, 16스퀘어 이하에서는 단선 가능하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뭘 써라는 얘기예요? 연선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 안에서 접속점 없어야 되고요.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되고 이중천장 내에서 시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 옳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매끄럽고 피복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고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관의 두께는 2m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선, 합성수지 전선관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관의 두께, 여기와 여기 간의 두께가 뭐 2mm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제 합성수지관이 이렇게 있겠죠. 그쵸? 다음에 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관과 관을 서로 연결할 때, 그럼 합성수지관이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는 합성수지관이랑 여기에 있는 요 합성수지관을 서로 연결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쓰냐면 커넥터를 사용하겠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커넥터를 이렇게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길이, 요 길이는 요 바깥 지름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깥 지름인 거고요. 요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안지름인 거죠? 안지름. 요게 이제 바깥 지름이에요. 바깥 지름의 요게 1.2배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게 1.2배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본드, 접촉제,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0.8배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면 0.8배가 된다라는 것이고, 전선관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지지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이렇게 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지를 해요. 이 지지점 간의 거리는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합성수지 간의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내가 되어야 된다. 그죠? 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된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방습 장치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합성수지 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요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1.2배, 0.8배, 지지점 간 거리 1.5m.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값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속관 공사입니다. 금속관, 말 그대로 쇠, 금속으로 되어 있는 관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선은 절연전선이어야 되고요. 또 연선이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굵기가 10스퀘어 이하, 알루미늄 16스퀘어 이하에서는 단선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관 및 부품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있어요. 여기 전선, 여기는 그 박스, 박스가 이렇게 있고, 이 박스에 전선관을 이렇게 집어 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나사산. 그러니까 얘를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얘를 고정하기 위한 뭐가 있냐면 나사산이 있어요. 나사산. 나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된 거 나사산이라고 하죠. 나사산이 있는데 5턱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5턱. 그리고 관의 두께는 다음에 위할 거. 관의 두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이 있으면 요거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이 두께. 관의 두께는 얘가 콘크리트에 매입이 된다. 이제 금속관이 콘크리트 안에 매입이 될 때는 1.2mm 이상이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1.2mm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항. 관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과 접속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접속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뭐야 돼? 등전이가 돼야 돼요. 네, 등전이 똑같이 금속이잖아요. 전이차가 발생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전이를 하게끔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부싱을 사용한다. 그럼 이 금속관을 자르면 얘 금속이잖아요. 자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끝이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럼 날카로운데 여기에다 전선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그 전선을 넣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전선의 피복을 손상 방지하기 위해서 부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부싱은 일종의 어떤 보호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 물기가 많은 장소에도 마찬가지로 방습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관의 접속 공사를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 다 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가나 나 같은 경우에는 접지하지 않아도 돼요. 뭐냐면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관의 그 길이가 4m 이하면 접지 않아도 되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직류 300V,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일 때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4m이거나 또는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건조한 장소에 8m 이하로 시설된 경우 접지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으로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번째,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가요라고 하는 것은 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휘어지기 쉬운 전선관을 우리는 가요 전선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설 조건을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절연전선을 써야 되고요. 연선을 써야 됩니다. 10스퀘어나 알루미늄 16스퀘어 이하에서는 단선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의 시설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금속재 가요전선관에는 1종이라는 게 있고요. 2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닐 피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비닐 1종과 2종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1종과 2종. 그럼 얘는 그냥 1종, 2종. 어쨌든 얘도 2종이고 얘도 2종이고 얘는 1종, 얘도 똑같이 1종이잖아요. 그러니까 1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쪽 부분은 점검 불가능하거나 5궤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종 같은 경우에는 노출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곳에서 1종을 설치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비닐 피복이랑 아닌 거랑을 생각해 보면 얘는 물기 있는 장소, 물기 있는 장소는 안 되네. 그러니까 비닐 피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1종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쓰는 게 1종이에요. 그리고 방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비닐 피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종 볼게요. 2종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밖에도 쓸 수 있고 은폐 장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닐 피복이 있으면 물기 있는데도 쓸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는 뭐 방수가 된다는 거고 얘는 방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 피복이라는 말이 있으면 방수가 되는구나. 비닐 피복이 없으면 방수가 안 되는구나. 1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여지는데 노출 장소라든가 점검 가능한 장소는 1종을 쓰는 거고 2종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읽어봐요. 다 쓸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2종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라든가 노출 장소는 1종 가요전선관 쓸 수 있고 거기에 또 방수도 되면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쓰는데 노출 장소나 점검 가능한 데는 1종을 쓰고 거기다 방수까지 되어야 되면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을 쓸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2종이 훨씬 더 뭐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조금 더 괜찮은 곳에서는 1종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비닐 피복은 방수가 되는 거구나. 2종은 다 쓸 수 있는 거고 1종은 보이는 데만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요전선관이 부품의 시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 상호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과 견고하게 또는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해라. 그러니까 다 옳은 얘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라. 이런 얘기네요. 습기가 많은 장소는 뭘 쓰라고요? 비닐 피복을 써라 이거죠. 습기가 많은 장소는 방수가 되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관에는 마찬가지로 접지 공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 합성수지 몰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으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합성수지는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몰드 공사에도 전선은 절연전선을 써야 되고 홈의 폭 및 깊이가 홈의 폭 및 깊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라든가 폭 요 깊이가 얼마? 35mm 이하여야 되고 이 플라스틱의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mm 이상이어야 된다. 폭이 35mm 이하, 그 다음에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더 큰 걸 써도 된다 이러죠. 크고 얇은 걸 써도 된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부서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폭과 깊이가 작은 35mm 이하를 쓰고 두께가 2mm 이상의 것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라면 좀 더 크고 두께가 얇은 것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 숫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속 몰드 공사. 이 몰드는 똑같겠죠? 모양이. 근데 얘는 금속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얘가 합성수지가 아니라 그냥 금속이다. 모양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선은 절연 전선 써야 되고 금속 몰드 안에서 전선 접속점 없어야 됩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 건조한 장소에 시설, 건조한 장소로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하나여 시설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겠다. 그죠? 금속 몰드 공사 같은 경우에는 400V 이하에 건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한해서 여기에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폭 50mm 이하, 두께 0.5mm 이상인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합성수지는 얼마였어요? 35mm 이하의 2mm였잖아요. 이상. 얘는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폭이 50mm 이하, 두께는 0.5mm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된다. 왜? 금속은 조금 더 합성수지보다 튼튼하니까 더 폭이 넓고 더 두께가 얇은 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몰드에는 접지 공사해야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접지하지 않아도 된다. 얘도 뭐예요? 몰드 길이가 4m 이하인 건조한 장소. 그리고 교류되지 전압 150V 이하인 8m 이하이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는 접지 공사 안 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접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양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전선은 절연전선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요 내용이 아주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덕트의 이 단면적이 예를 들어 100이다라고 볼게요. 100.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선의 이 단면적이 다 합쳐도 20 이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총합은 덕트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사용하는 전선이 제어회로용이다. 전광 표시 장치라든가 제어회로용이다 라고 하면 50%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전력선이면 전류가 크겠죠. 그럼 전류가 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많이 나겠죠. 그럼 여기에 전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열 발산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선 같은 경우에는 내 단면적의 20% 이하로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전광 표시 장치라든가 제어회로는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작단 말이에요. 전류가 작아요. 그럼 전류가 작다는 얘기는 열 발산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50%까지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0% 그리고 50%를 잘 기억을 해 주셔라. 덕트 내 단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전광 표시 장치라든가 제어회로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채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 덕트의 선정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폭이 40mm를 초과하고 40mm 넘어야 된다는 얘기. 아까 몰드 같은 경우에는 폭이 이하로 되어 있었잖아요. 합성수지는 35mm 이하, 금속은 50mm 이하였잖아요. 근데 얘는 40mm를 초과해라 이거예요. 왜? 전선을 많이 넣는 애니까 덕트 같은 경우에는 40mm를 초과하고 두께는 1.2mm 이상의 것으로 금속재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을 해라 이런 얘기죠. 나머지를 읽어보면 여러분 다 어렵지 않은 얘기, 다 옳은 얘기. 손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돌기가 없어야 된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아연도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덕트의 지지점 간거리 요거 3m 암기하셔야 됩니다. 덕트의 지지점 간거리는 3m고 수직으로 할 때, 그러니까 가로로 할 때는 3m고요. 위아래 수직으로 할 때는 6m다 이거요. 3m, 6m. 그리고 뚜껑을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끝부분 막아야 됩니다. 덕트 끝에. 끝과 끝은 덕트를 막아야 된다. 뭐 먼지가 침입하지 않아야 된다. 물이 고이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덕트 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덕트 공사예요. 모양이 이렇게 요거는 덕트이고요. 여기에는 들어가는 도체예요. 도체. 버스바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할 것. 뭐 등전이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덕트 지지점 간거리 3m 이하. 버스 덕트도 지지점 간거리 3m 이하이고 수직으로 붙이면 6m다 이런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끝은 막아야 되고 덕트 접지 공사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개용을 써라 이런 얘기죠. 5개용을 써라. 습기가 많을 때에는. 버스 덕트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체는 20 스퀘어 이상의 띠 모양 또는 5mm 이상의 관 모양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도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선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스 덕트에 사용하는 도체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길 때에는 이게 20 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단면적이. 관 모양일 때는 요 지름이 5m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동일 때. 동. 근데 얘가 알루미늄이다 라고 하면 이게 30 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루미늄은 이 모양은 쓸 수 없죠. 그래서 버스 바 같은 경우에는 동 20 스퀘어 이상, 알루미늄 30 스퀘어 이상이고 전선일 경우에는 5m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체의 지지물은 뭐 절연, 난연, 뭐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이어야 되고 덕트 아래의 표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견고하게 제작을 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버스 덕트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금속 도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은 덕트판의 두께는 이 정도의 두께를 써라 이거예요. 얘네들이 폭에 따라서 폭이 150mm 이하인 경우 강판을 썼다 그러면 1mm, 알루미늄을 썼다 1.6mm, 합성수지판을 썼다 그럼 2.5m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죠. 혹시라도 문제가 기출문제 나왔다면 기출문제를 보시고 어떠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라이팅 덕트입니다. 라이팅은 조명이죠. 조명에 사용하는 덕트. 그러니까 이 조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요게 라이팅 덕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상점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라이팅 덕트이죠. 시설 조건을 보시게 되면 덕트의 지지점 간거리는 2m 이하이다. 라이팅 덕트는 2m 이하이구나. 끝부분은 막아야 되고요. 개구부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얘가 아래를 향하고 있죠. 열려있는 부분이 아래를 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먼지들이 이렇게 쌓이면 안 되니까. 아래를 향해야 된다. 그리고 덕트는 뭐예요? 접지 공사를 해야 되고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고 다 옳은 얘기들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겠어요? 지지점 간거리가 2m 이하이구나. 끝은 막아야 되는구나. 열려있는 부분은 아래로 향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라이팅 덕트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플로어 덕트 공사를 보겠습니다. 플로어 덕트라고 플로어는
바닥이죠. 바닥에 사용하는 덕트 공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선은 절연전선 써야 되고요. 전선은 연선이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10스퀘어 이하, 알루미늄 16스퀘어 이하에서는 단선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덕트 내에서는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공사에서는 관이나 또는 덕트 내에서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플로어 덕트 부품의 시설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다 읽어보면 다 옳은 내용이죠. 공부를 안 해도 맞아 뭐 이러겠지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덕트 끝 막아야 되고요. 접지 공사 해야 됩니다. 다음에 셀룰러 덕트 공사입니다. 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각이잖아요. 조각, 셀룰러 덕트.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하는 공사인데 셀 이렇게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덕트 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은 절연전선이고 전선은 연선을 써라. 마찬가지 10스퀘어 이하, 알루미늄 16스퀘어 이하에서는 단선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룰러 덕트의 부속품의 선정을 보시게 되면 강판으로 제작하라. 셀룰러 덕트 같은 경우에는 강판으로 제작을 하고 그때 판의 두께는 1.6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덕트 폭에 따라서 덕트판의 두께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덕트 폭 그리고 그 강판의 두께 이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는데 이걸 다 외울 수가 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습득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의 시설을 보시게 되면 덕트 끝도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접지 공사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룰러 덕트입니다. 케이블 공사를 보겠습니다. 케이블은 케이블을 사용한 공사가 되겠죠. 당연히 전선은 케이블이어야 되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된다.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된다. 이때 지지점간 거리는 얘가 케이블이냐 캡타이어 케이블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2m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1m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중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는 6m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수직으로 붙이는 건 다 뭐였어요? 지지점간 거리가 6m였다. 이런 얘기예요. 케이블은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암기하셔야 되고 케이블의 금속재 부분에는 접지 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 그러니까 이 케이블을 콘크리트 내에다가 시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선은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을 써야 된다. 콘크리트 안에 들어갈 때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또는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수직 케이블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을 때 안전율은 4, 그러니까 케이블을 수직으로 시설을 할 때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되고요. 분기되는 점에서는 진동이 방지되도록 시설한다. 대부분 읽어보면 옳은 내용들입니다. 다음에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입니다. 트레이 공사. 그러니까 케이블을 이러한 곳에 얹어서 사용하는 공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서 보시게 되면 또는 건물 지하를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여기 위에 다 지나가잖아요. 이런 공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다. 근데 이 트레이 종류가 사다리형도 있고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있다 이거.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방법에 없는 것은 이렇게 돼요.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등이 있다. 종류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선은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 전선. 그러니까 케이블은 그냥 놓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냥 케이블을 이렇게 시설하면 돼요. 근데 절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관을 사용해서 여기에다 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피, 알루미늄 피 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저압 케이블과 고압 케이블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한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다르면 저압, 고압, 특고압이 다르면 얘네들을 따로 써야 된다고요.
여기에 저압이면 얘는 고압, 얘는 특고압. 그러니까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을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은 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 이 케이블 트레이는 대부분 천장에 걸려 있잖아요. 이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선 설비의 적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배선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회로 도체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배선해서는 안 된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얘는 전련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부분은 애자 사용 공사를 하고 여기는 금속관 공사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전련 전선하고 여기까지는 금속관 공사고 하나의 회로 도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 공사 방법에 따라서 이 전선의 똑같은 전선 굵기라고 해도 뭐가 틀려지냐면 허용 전류가 달라져요. 허용 전류가 달라진다고요. 얘를 금속관에 넣었느냐 아니면 덕트에 놨느냐 아니면 애자로 놨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가닥이 갔느냐 두 가닥이 갔느냐 세 가닥이 갔느냐에 따라서 이 전선 똑같은 전선이어도 허용 전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회로 도체가 2개 이상의 배선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통 중성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회로가 중성선을 공통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 개의 회로가 하나의 접속상자 안에 단자 접속되는 경우 절연 격복으로 분리해야 된다. 이거는 이러한 분전반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전기가 와요. 이렇게. 그럼 얘는 L1, L2, L3, Ln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의 함에 하나, 둘, 셋, 넷. 얘가 L1, L2, L3, 뭐 N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L1, L2, L3, N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얘는 이렇게 올 거고 얘도 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뭐 격벽을 쓰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분리가 되면 격벽을 쓰면 가능하다. 이게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상자에 접속하는 경우 절연 격벽으로 뭐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모든 도체가 최대 공칭 전압에 대해서 절연되어 있다면 여러 회로를 동일한 전선관 분리된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절연만 잘 되어 있으면 여러 도체를 동일한 전선관 또는 케이블 덕팅, 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고 구획을 설치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여기에 A라는 회로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회로가 이렇게 있고 C라는 회로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럼 얘는 하나의 덕트 안에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획을 설치해서 시설하여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병렬 도체, 병렬 접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병렬 접속은 2개 이상의 도체가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의 선도체 또는 펜 도체를 계통의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여기는 L1, 여기는 L2, 여기는 L3, N이라고 볼게요. 얘는 선이 하나가 이렇게 가죠. 근데 얘를 선 2개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어떠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부하의 전류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 선을 두 가락으로 보낼 수 있죠. 이렇게. 요거를 우리 뭐예요? 병렬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병렬 도체 사이에 부하 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균등하게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때 도체가 같은 재질, 단면적, 길이가 같고 전체 길이가 분계로 없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얘에 흐르는 전류를 균등하게 분배해라.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이 동일하다면 뭐 길이도, 굵기도, 재질도 동일하고 아래 사항을 만족한다면 전류가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게 가나 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다. 뭐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이 크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전류 분배를 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류를 분배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얘와 얘가 전류를 적당하게 분배할 수 없다 이거 적절하게. 그러면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을 고려하라 이런 얘기네요. 병렬로 사용할 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와 여기의 전류를 균등하게 할 수 있게끔 하라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하거나 이게 뭐 4가닥 이상이면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을 적용하여라 뭐 고려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적인 접속. 도체 상호 간 도체와 다른 기계 접속은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통상적으로 사용 시 온도가 상승하는 접속부에는 어떠한 전선과 전선을 연결했을 때 그 부분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그 접속 부분에 절연물이라든가 그 지지물의 어떤 성능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접속점에서 기계적 응력에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중성, 세선, 극세선, 그러니까 선이 여러 가닥인 경우에 그 여러 가닥이면 얘 두 개를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닥인 경우에는 적절한 단말부를 사용해서 도체 끝을 적절히 처리하라. 그러니까 극세선, 그러니까 아주 얇은 선들을 서로 연결할 때는 어떤 연결하는 연결 장치, 접속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선을 접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다음 중 전선 접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체와 절연 재료, 도체의 소선 가닥수, 단면적, 그 다음에 함께 접속된 도체의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접속 방법을 우리가 전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그냥 직접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다른 전선을 이용해서 감는 방법도 있고 다른 단말기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속 방법을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 방법 선정 시 고려돼야 할 사항 4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선 설비와 다른 공급 설비와의 접근 또는 이격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하 목내 배선의 애자 사용 공사를 하고 다른 옥내선과 접근 또는 교차 시 표준은 0.1이고 나전선이면 0.3이 그러니까 애자 사용 공사는 나전선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자 사용 공사와 쉽게 얘기하면 애자 사용 공사와 다른 애자 사용 공사 사이에 접근 또는 교차를 하게 되면 표준은 0.1m이고 나전선은 0.3. 여기서 표준이라는 건 뭐랄까요? 절연전선을 썼으면 0.1m이고 얘가 나전선, 피복이 없는 선을 썼으면 0.3m를 이격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와 또 다른 애자 공사가 병행하는 경우, 나란히 가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애자 공사가 이렇게 가고요. 얘가 이렇게 접근 또는 교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간의 이격거리를 절연전선이면 0.1, 나전선이면 0.3이어라 이런 얘기고 밑에 있는 것은 여기 애자 사용 공사가 있고 얘도 똑같이 애자 사용 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란하게 가는 경우 요 기간의 이격거리는 0.06m 이상 이격하여라. 6cm 이상 이격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과 약전류 전선, 통신 케이블과 약전류 전선 간에는 절연전선이면 0.1, 나전선이면 0.3을 해라 이거예요. 지중으로 가는 통신 케이블과 지중 약전류 전선 같은 경우에는 0.3m. 지중 통신 케이블과 지중 전력 케이블은 0.1m. 그러니까 뭐와 뭐와의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다시 애자공사와 애자공사가 교차하는 경우 0.1 절연전선, 나전선 0.3. 애자사용공사와 애자사용공사가 나란하게 병행하는 경우는 6cm를 이격하는 얘기고요. 통신 케이블이 약전류와 뭐 수도관 같은 거, 통신 케이블이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게 되면 표준 0.1이고 나전선이면 0.3이라는 얘기고요. 지중전선이 약전류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는 0.3이라는 얘기고, 지중 통신선과 지중 케이블, 얘는 전력선인 거죠. 이격거리는 0.1m 이상을 이격하라. 이건 이격거리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비전기 공급 설비와 접근 시 이격거리라고 해요. 비전기 공급 설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스, 관, 가스 계량기 뭐 이런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 이음부의 전기 설비의 이격거리라고 했어요. 그럼 왜 가스 계량기나 가스 이음부라고 하는 것은 관과 가스관과 가스관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 얘는 계량기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왜 전기 설비와 이격해야 되느냐? 가스가 어떻게 돼요? 누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스는 누출될 수가 있고 전기 설비는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이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0.6m.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계량기고 얘는 이음부예요. 가스관과 가스관을 연결하는 얘네들과 여기 개폐기 또는 전력량계 얘네들 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가스 계량기와 전멸기는 전등을 켜고 켜는 애를 전멸기라고 하잖아요. 전멸기랑 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 이격하라는 얘기고, 전멸기랑 가스관 이음부 같은 경우에는 0.15m 이상 이격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요것을 뭐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가스 계량기 이음부는 개폐기나 전력량계랑 0.6m를 이격하고, 전멸기랑 계량기는 0.3, 전멸기랑 이음부는 0.15m 이상 이격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한다고요? 가스가 누출될 때 전기와 만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수용가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 뭐 전동기가 될 수도 있고 전등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용가에 이제 수전점이 되겠죠. 수전점에서부터 부하가 있는 곳까지는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전선에 저항이 있을 거고, 부하가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여기 수전을 저압으로 수전한다 이거예요. 저압 우리나라 얼마? 220, 380으로 수전할 때는 조명부하 같은 경우에는 3%, 기타 다른 것들은 5% 이내가 되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0V이다. 100V이다. 그러면 우리 전압 강화율이 뭐죠? 전압 강화율? 전압 강하율.
수전단 전압분의, 그죠?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뭐 10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와 여기 간에 전압이,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편하나? 100V예요. 그러면 얘가 3% 이하가 되려면 여기는 103V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야지 3%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언제? 조명일 때. 그래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3% 이하가 되어야 된다. 나머지는 5%.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거.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수전할 때는 조명은 6%, 나머지는 8% 이하로 해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실기에서도 이걸 주어지지 않고 문제에서 풀어놔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치는 꼭 암기를 해주셔라. 그 밑에 예를 볼게요. A, 요거는 즉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전압 강하는 A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자, 저압으로 수전할 때는 조명 3%, 기타 5%잖아요. 고압일 때는 얘는 6%고 얘는 8%인데 6%, 8% 하지 말고 가능하면 3%, 5% 이내에 들어오게끔 하라 이거예요. 가능하면 3%, 5%가 되게끔, 전압 강화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되게 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은 뭐냐면 얘가 100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전점이 있고, 여기가 부하가 있는 거리가 100m예요. 100m. 그럼 여기에서는 몇 프로? 3% 이하가 되게 해야 돼요. 3% 이하. 그럼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50m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150m가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은 150m다. 그럼 얘는 3%죠. 더하기 50m가 증가가 됐으니까 50 곱하기 0.50m라고 하지 말고 100m라고 할게요. 100m. 200m. 이렇게 얘기해야지 편하겠다. 여기는 100m 이하까지는 3% 이하예요. 여기 100m면 요거 100으로부터 100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1m당 0.005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0.005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하나, 둘 맞나요? 하나, 둘 거꾸로 하나, 둘 0.5가 되네. 그럼 얘는 3.5%가 돼요. 즉 뭐냐면 3.5%까지 얘를 뭐 하겠다?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허용. 근데 얘가 여기가 300m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서 100m부터 200m가 더 추가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0.05 곱하기 0.005죠. 0.005 곱하기 200 하게 되면 얘가 4%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추가된 게 0.5%죠. 여기서 이렇게 추가된 거는 1%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증가분은 0.5를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0.5%까지밖에 증설할 수 없다. 최대 허용은 0.5%까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200m는 3.5%잖아요. 그럼 200m가 넘게 되면 그 이후에도 다 무조건 3.5% 이하로 되게끔 하여라 이런 얘기죠. 최대값은 0.5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수치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압은 3%, 5%, 고압은 6%, 8%. 그때 100m를 초과하는 경우 1m마다 0.005%를 증가할 수 있어요. 최대 맥시멈은 0.5%까지밖에 안 된다. 그럼 얘네들은 최대는 3.5, 얘는 최대 5.5, 얘는 최대 8.5, 얘는 최대 6.5%까지만 전압 강화를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문제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배선 설비의 선정과 설치 고려해야 될 외부의 영향은 뭐가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보셔라. 어떤 우리가 배선 설계를 할 때
외부의 영향을 고려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도체 및 중성선의 단면적입니다. 그러면 도체 및 중성선의 단면적은 회로를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L1, 얘는 L2, 얘는 L3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중성선인 거죠. 얘가 중성선 N.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거는 이 중성선의 굵기입니다. 중성선의 굵기. 읽어볼게요. 중성선의 단면적을 보시게 되면 다음의 경우 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선도체 단면적의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자, 선도체를 L이라고 보고요. 중성선의 도체를 제가 N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1번의 항은 뭐가 있냐면 이 선도체와 중성선의 굵기 중 중성선의 굵기가 더 굵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의 경우에는 중성선의 단면적은 선도체 단면적 이상이어야 된다. 2선식 단상회로일 때 선도체가 구리 16 스퀘어, 알루미늄 25 스퀘어 이하인 다상회로인 경우 그리고 3고조파 및 3고조파 홀수 배수의 고조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뭐야? 3고조파 홀수 배수라고 하는 것은 3 곱하면 9, 5 곱하면 15, 7 곱하면 21, 9, 3, 27 이러한 고조파들 이게 3고조파의 홀수 배수 3, 9, 15, 21, 21 고조파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고 고조파 외역률이 THD가 15에서 33% 이상인 삼상회로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에서는 중성선의 굵기가 선도체 굵기보다 굵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단면적 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이 선도체와 중성선의 굵기에서 중성선의 굵기가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냐면 다상회로의 각 선도체의 단면적이 다상회로라고 하면 그냥 삼상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리선 16, 알루미늄 25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중성선의 단면적은 선도체의 단면적보다 작게 해야 된다. 기본 조건이 뭐예요? 얘 굵기가 16스퀘어, 알루미늄 25스퀘어를 초과하고 기본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만족하면 제3고조파 홀수배수의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를 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고조파의 비율이 전체 전류의 1%를 넘지 않고 또 중성선은 과전류의 보호가 되고 중성선의 단면적이 요거 이상이라면 얘는 선도체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성선의 굵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다음에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접촉전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접촉전선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자 이거죠.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뭐에 의해서 애자 사용 공사, 버스 덕트 공사 또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접촉전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압 접촉전선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무슨 공사에 의해서? 애자 사용 공사나 버스 덕트 공사나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공사가 애자 버스 덕트 절연 트롤리 공사가 있어요. 그럼 애자
공사에 의해 시설할 때에는 바닥으로부터 3.5m 이상 높이에 있어야 되고요. 이 전선과 건조물 이격거리는 위쪽으로는 2.3m, 옆쪽으로는 1.2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얘가 접촉 전선이 있다.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바닥으로부터 얘 높이는 3.5m 이상이어야 되고 어떠한 시설물이 이렇게 있다. 건조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조물이 여기에 있을 때 그리고 또는 건조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간의 이격거리는 2.3m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 간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접촉전선이 전압이 400V 이하일 때는 지름 3.2mm 이상의 경동선, 단면적 8스퀘어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400V를 초과하게 되면 지름 6mm 이상의 경동선, 단면적 28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압에 따라서 얘가 400V 이하일 때에는 전선이 3.2mm 8스퀘어 이상을 써야 되고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선이 6mm 28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 언제? 이 접촉전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이죠. 그러면 애자 사용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얘를 뭘로? 애자로 얘를 지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애자 간의 이격거리는 지지점 거리는 6m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접촉전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할 때 이 접촉전선은 지면으로부터 3.5m 이상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어떠한 건조물과는 높이 위로는 2.3, 옆으로는 1.2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 전선이 400V 이하일 경우에는 3.2mm 8스퀘어 이상 400V를 초과하면 6mm 28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이 지지점 간 거리는 6m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버스덕트 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이용할 때는 단면적 20스퀘어 이상의 띠 모양 또는 5mm 이상의 관 모양을 사용을 해야 된다. 동 또는 황동. 여기서 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띠 모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면적은 20스퀘어 이상의 뭐였어요? 동 또는 황동을 쓰고 또는 이러한 전선의 모양일 때는 요거의 지름이 5m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트의 계급은 아래로 향해야 되고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버스덕트 공사에 의한 시설입니다. 뭐를? 접촉 전선을 할 때. 접촉 전선을 트롤리 공사에 의해 시설되는 경우에는 도체는 6mm 이상의 경동선, 단면적 28스퀘어 이상의 것을 써야 되고 트롤리 계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해 시설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엘리베이터, 덤웨어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 배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전기 배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400V 이하의 저압 옥내 배선을 하고 전선은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번에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등의 시설에 되어 있어요. 분전반, 배전반, 분전반. 배전반이나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분전반 쉽게 열 수 있죠.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발장 안에 있죠. 신발장 안도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A가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개의 분전반 안에는 하나의 전원만 공급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개의 전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분전반에는 들어오는 전기가 나가는 건 여러 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분전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기를 분배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로 분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전기는 하나의 전기만 들어와야 된다. 그죠? 한 개의 분전반은 한 가지의 전원만
공급해야 된다. 그렇죠?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고 불연성, 난연성이 있도록 시설을 하고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 계량기와 계기함을 사용하는 경우에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된다라고 가로해 놓고 뭐 신발장 뭐 이런 데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에 신발장에 되어 있죠. 어쨌든 법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노란색 부분만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이론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